여러분들은 지금 계절은 어떤 느낌입니까? 뭐 가을 타시는 분들은 가을 타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 늦가을에 이렇게 뭐 분위기 좋잖아요. 뭐 단풍놀이 가시는 추억도 있으실 테고 경험도 있으실 텐데 지금은 조금 이제 한 2, 3주 정도 지나긴 했는데 10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는 시골은요 수확의 계절,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뭐 저희 부모님 농사가 뭐 특별히 특별한 작물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벼농사, 뭐 밭농사 이 정도 하셨기 때문에 여름 내에 이제 자란 벼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논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죠. 뭐 주말이나 쉬는 날이나 이렇게 되면 이 타작이라고 해요. 이렇게 벼를 수확해야 되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전혀 지금 무슨 말인지 공감이 안 되죠. 네, 하루 종일 볕단을 옮기고 타작을 하고 가마니를 옮기고 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 어쨌든 낮 동안은 물론 이제 지금은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한 10월 말 정도는 낮 동안은 따뜻하죠. 그래서 낮에는 땀이 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지금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한 6시, 5시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춥잖아요. 이제 가을철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저는 그때 느낌이 지금도 느껴져요.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퇴근해서 이제 지금 이제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퇴근해서 이렇게 저녁에 해가 지금 많이 짧아졌죠, 생각보다. 그 해가 지고 저녁에 들어서면 날씨가 좀 기온이 내려가면은 그때 그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네, 까끌까끌 온몸이 까끌까끌 하기도 하고 몸이 이제 으슬으슬 춥죠. 그런데 이제 바뀌니까 논이니까 현재 위치가 집까지 가야 되죠. 또 집에 가서 또 그 싣고 간 가마니들을 다 정리 내려놓고 물론 이제 부모님 도와서 하는 거지만 내려놓고 이제 또 씻고 이제 하면요. 그 시간이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런 기억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던 그런 추억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통 제 또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더라도 그렇게 뭐 같은 시골에서 자랐더라도요. 뭐 농사를 같이 이렇게 부모님 도와서 지었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있느냐? 제가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9번째로 태어났어요. 그 말은 저희 부모님이 제 또래 부모님에 비해서 연세가 거의 할아버지급이겠죠. 제 또래 할아버지 연세가 저는 부모님인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부모님께서 연로하시니까 뭐 기운도 부족하시고 힘도 없으니까 정말 작은 힘이더라도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곁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했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전 이제 보고 배운 게 특별한 게 그런 거를 보고 자랐겠죠. 근데 부모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어떻게 진로에 대해서나 뭔가 이렇게 코치를 해주실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이제 뭐 학교도 오래 많이 나오신 분도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셨으니까 주로 저는 이제 저보다 먼저 길을 간 형이 2명 있거든요. 5살 차이 나는 형님 있고 10살 넘게 차이 나는 형님 있는데 저보다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그 형님의 안내를 많이 참고했죠. 근데 이제 사실 거의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일은 저와 처지가 거의 똑같으니까 같은 부모 밑에 자랐으니까요. 그 형님들이 얘기해 주는 길을 참고했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어쨌든 형님들이 먼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 도움을 받았지만 어쨌든 물려받은 게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고 지금은 저는 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돌아가시면 다 재산 정리가 되잖아요. 모든 그 우리나라 정말 시스템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금융 경제 결제원에서 뭐 재산이나 빚이나 다 드러나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빚만 안 물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네, 물려받을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는 20살부터 경제적으로 독립 아닌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 아미 사업을 전달받아서 정말 뜬금없이 아미 사업도 뜬금없고 낯선데 자꾸 이 강의를 들으니까 물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제품이 어떻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품 강의도 일부 있지만 사실 아메이 시스템의 대부분 거의 뭐 80% 이상은 이런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누구나 이 도구를 이용해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먼저
꿈을 이루신 분들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의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도 이제 기대 많이 하시고 오십시오. 세미나 랠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랠리에 초청 게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미 성공을 경험하신 분들의 그 리얼한 살아있는 경험 스토리를 듣는 과정도 결국 무슨 얘기를 듣는 겁니까? 그분이 뭐 어떤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떤 관점으로 본인이 처지, 본인의 상황이 어떠했지만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을 해나갔더니 이런 결과를 지금 누리게 됩니다. 이 결론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꿈입니다. 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 20살 넘고 성인들한테 꿈이 뭐냐고 여쭤보는 건요, 실례입니다, 실례. 왜냐하면 뭐 내가 꿈을 이루어줄 것도 아니고 내가 갖게 해줄 것도 아니고 뭔가 뭐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서로 묻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이 아미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물어봅니다. 네, 꿈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오늘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나머지 자세한 어떻게 내가 꿈을 알아보고 꿈을 키워나가고 어떻게 계획하고 꿈에 또 기간을 붙여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 주신 스폰서님과 정말 자세히 긴 시간 동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랄까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와닿을 법한 그런 꿈에 대한 정말 꿈을 이룬 분들이 남겨놓은 그런 문장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문장은요,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사실 용기가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출발하고 나서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꿈이 사라지면 인생은 날 수 없는 부러진 날개의 새와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꿈이 없다는 것은, 꿈이 사라졌다는 것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꿈을 쫓다가도 꿈을 잃은 상태라는 건요, 새가 날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겠죠. 살아갈 수도 없겠죠. 먹이를 찾을 수도 없겠죠. 비가 오더라도 피할 수도 없겠죠. 존재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씻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조금 준비해서 이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참 꿈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 내가 꿈을 단 1분이라도 내 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을 꾸고 실패할 용기를 가지래요. 이미 꿈을 이루신 분들은 늘 이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10대, 20대 초반, 뭐 사회 경험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거창한 꿈을 꿉니다. 네, 근데 실패할 거에 대한 대비, 예상 전혀 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고 꿈을 안 꾸면 또 날개 부러진 새라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한답니다. 결국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누가 본인의 꿈을 간절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제가 정말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의 꿈을 남이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들. 남에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이 지구상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한테 내 꿈의 동의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세상에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다들 남들이 미친놈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그 비난을 하건 말건, 자기 꿈이 생겼다면 어떤 꿈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꿈은 변화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 없이는 아무것도 안 자라죠. 네, 제가 농사 짓는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을이 되더라도 수확할 게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겠죠.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늙은 나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그거는 본인 생각대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이 깨어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고작 5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나는 내 인생이 끝났나벼. 더 이상 나는 뭐 직장도 은퇴했고 새롭게 할 수, 그건 자기가 선택하시는 겁니다. 네, 나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꿈꿀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디즈니랜드 만든 월트 디즈니가 남긴 말이거든요. 내가 꿈꾼다는 건요, 설계도를 이미 그렸다는 거예요.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현할 수 있답니다. 당연히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뭐 샴푸, 컨디셔너 이런 설명 들으시면요, 딱 제가 여러분들 조사해보지 않더라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탈모 고민 없어. 큰 관심 없어. 저 초록색 저 라인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나는 탈모가 있건 없건 내 꿈이 명확한 사람은요, 저게 또 다른 나의 어마어마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제품 강의로 들리기 시작하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꿈 때문인 겁니다. 꿈에 있고 없고 차이인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79에 돌아가셨어요. 10여 년 전에. 어머니께서 84세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가 새지도 않고 검정색 머리로 돌아가셨어요. 머리가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제 유전자는 빠질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물론 있겠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영양이 부족하면 빠질 가능성이 많겠죠. 저는 뭐 새치는 있지만 머리도 새지 않았어요. 네, 염색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부모님 보니까 보통 뭐 부모님 DNA를 벗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저 제품 라인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왜? 요즘 탈모 고민 없는 분이 없고요. 요즘은요, 남자만 탈모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네, 여자분들도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더 민감하니까. 특히 뭐 다른 데보다 헤어라인 빠진 분들은요, 정말 막 여기 너무 고민이시더라고요.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근데 본인이 이제 걱정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헤어라인 쪽만 관리하는 진짜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볼 타입이 3개 정도 달렸나요? 그게 너무 바르기 쉽고 흘러내리지도 않고 너무 간편한데 끈적임도 전혀 없고 관리하기 굉장히 좋은. 근데 중요한 건요, 효과가 너무 좋아요. 진짜 잔머리가 납니다. 바르기 시작하면요. 꿈은 마법으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땀, 결단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노력하는 시간인 거예요. 진짜 사장님들 대단하신 겁니다. 사장님들 얼마나 대단하신 거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학생들이 뭐 얼마 전이었는데 노래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무슨 노래 듣고 싶냐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찾으면 요즘 노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틀어주려고 했더니 그거 아니래. 유튜브에 그 노래 찾는 거 아니래. 그래서 너네가 찾아봐라 했더니요, 뭐 듣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노래의 핵심 그 부분이 있죠. 아주 이제 제일 그 유명한 한 대목 있잖아요. 보통 그 한 대목 들으려고 듣잖아요. 그 대목 길어도 7초, 6초, 뭐 5초 요 정도 되는 대목이에요. 그 대목만 모아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노래 한 곡을 들을 집중력도 없다는 거예요. 노래 길어봤자 2분, 3분 아닙니까? 그 2분, 3분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그 부분만. 그리고 기가 막힌 건요, 요즘 아이돌들은 다 그 뭐 시그니처 댄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는 댄스를 또 다 알아, 애들이. 그 부분, 저 듣고 싶은 부분만 나오니까 5초, 7초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 부분 다 춤추면서 따라 부르면서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거꾸로 얘기 드리면 어떤 겁니까? 2분짜리 노래도 들을 집중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긴 거 영상 없고 요즘에 짧은 거 나오고 뭐 인스타도 짧은 거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지금 50분째입니다. 여러분들 50분째. 50분째 이렇게 지금 눈에 레이저를 내시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는 이 시간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근데 제가 놀랄 사실은요, 아직 제가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꿈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꿈의 의미,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색깔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세히 보시면요. 저쪽 유럽이나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 보통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관련된 말을 남겨놓은 걸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서양 사람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는 내려오는 속담들이 꿈에 대한 조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여드리면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파될까봐 제가 두세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높은 나무 올라가면 다쳐요, 여러분들. 올라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당연하죠.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가 다른 뭐 알팔파 뜯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알팔파 먹지도 않겠지, 송충이가. 제가 송충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처음 이런 강의를 듣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 그래 내가 내 주제에 가진 것도 없이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특별한 뭐 백도 없고 그냥 뭐 내 대학교 나온 내 실력으로 직장 정도 다니는 게 내 인생의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 들어보니까 저는 형님한테 들었으니까 원리가 그렇게 거부감이 있거나 뭐 고정관념 없이 들었으니까 합리적이더라고요. 돌려주는 게 뭐 시간 먼저 가입한 순서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돌려주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해야겠다 이 생각은 정말 한참 뒤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그 생각에 한 달에 500만 원, 그 당시에 한 달에 1000만 원, 제 생각 밖의 일이었고요. 그냥 내 돈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수입으로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꿈을 이뤘다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재밌어는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제가 그런 삶을 한 번이라도 꿈을 꿔본 말이 안 되네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일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아메이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공할 수 있는지 뭐 요즘 보니까 정말 좀 가관이던데 유튜브에 진짜 뭐 배가 얼마나 큰지 먹방하는 사람들 근데 그 심지어 또 여자분인데 엄청 많이 먹어. 그 구독자도 그냥 100만 명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1000만 명 엄청 전 세계인이 본대요. 그 수입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럼 뭐 맛있게만 먹어도 성공하는 세상인데. 근데 그 전에 도구는 이미 널려 있는데 그 전에 나는 성충이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대요. 그렇겠죠. 뱁새는 따라가면 안 되죠. 다리가 짧은데. 근데 제가 뱁새가 아니잖아요. 왜 나를 뱁새로 스스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뱁새라고 생각 안 하면 나는 황새가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뱁새구나 생각하면 나는 뱁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꿈을 우리가 이 성공의 8단계 A 스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꿈은 조금 영어를 조금 생각해서 그냥 꿈 깨라 할 때 그런 꿈 느낌은 아직까지 조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림이라고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근데 꿈이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 영어 시간입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영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Dreams come true. 오늘의 핵심입니다. 끝입니다, 사장님들. 이 문장만 이해하시면. 꿈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Dreams come true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요. 사장님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꿈이 이루어진다를 영어로 쓸 때 이 change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change가 아니에요. 그냥 come은 다 알잖아요. 영어 모르시는 분들 come here 할 때 come 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꿈은 그냥 현실로 true는 현실이거든요. 꿈이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여러 문장들을 생각해 보시면 앞에 꿈이 없어. 내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 둔 게 없어. 그럼 당연히 올 것도 없죠. 그냥 루틴대로 지내는 거예요.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이제 퇴직할 나이입니다. 집에 가세요 하면 집에 갔다, 은퇴했다, 그럼 등산 갔다, 등산도 다리 아프면 못 갔다. 그렇게 계속 흘러가겠죠. 그래서 저는 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라고 생각해요. 지도. 근데 이 지도는 네이버 지도 아니고요. 남이 만들어준 지도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지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게 내비게이션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실 때 내비게이션 찍겠죠. 저랑 같이 부산에 한번 가보실까요?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려면요, 길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서울역에서 부산 국제영화제, 우리 아메이 후원하는 국제영화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럼 가겠죠. 출발하겠죠. 그럼 고속도로에 차를 올립니다. 그럼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볼까요? 네, 5시간만 가시면 돼요. 네. 그럼 도착합니다. 네, 출발할 때 내가 부산국제영화제 그 영화의 전당으로 가겠다고 목적지를 찍고 그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면 도착하겠다는 믿음도 필요 없죠, 여러분들. 가겠죠, 당연히 지도에 나왔으니까. 그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설계도를 그려 놓았으면 그게 내 머릿속에 설계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아니면 시각화해서 붙여놨으니까 자주 보니까 보여지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는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100km, 150km, 200km 까지밖에 못 달려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네, 200km 달리더라도 앞에 차는 당연하고요, 저 중앙분리대 너머에서 오는 차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차, 신상이야, 내가 좀 다음에 갖고 싶은 모델이야, 지나가면요 그 차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꿈의 효과예요. 왜?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옷장을 열면 어때요, 여러분들? 옷장에 옷은 가득 차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내일 입고 나갈 옷이 없어. 그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가시거나 인터넷 쇼핑 하시거나 하시면은 어떤 게 눈에 들어올까요?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옷이 눈에 들어오겠죠. 저는 코트가 눈에 들어요. 코트. 그냥 지금 외투 없이 나가기는 조금 쌀쌀하고, 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가볍게 코트를 하나 걸치고 싶은데, 왜 코트가 눈에 들어오느냐? 살이 쪄가지고요, 있던 코트가 하나도 안 맞아. 네, 그래서 코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런 스타일 입고 다니는구나, 쇼핑몰 봤더니 이런 게 유행하는구나, 눈에 들어오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계속 가는 거겠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고속도로 운전보다 이 밤에 운전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면 여러분들, 라이트가 얼마나 멀리 비춰지겠습니까? 고작 많이 비춰져 봤자 뭐 500m, 뭐 직선이라 하더라도 700m 그 정도 뭐 비춰지겠죠. 뭐 한 300m, 500m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벌써 알람이 울려버렸네요.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사장님들.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되고요. 네, 1분만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는 야간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밤에는 여러분들 야간 운전하는 게 편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보통 불편하다 하죠. 잘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저는 밤 운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세상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내 불 켜진, 특히 이제 고속도로는 더더군다나 다른 차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중간에 끼어들 차 신경 쓸 게 없으니까요, 앞만 보고 가면 돼요. 내 헤드라이트 불빛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가면 돼요. 낮에는요, 사방팔방 막 경치까지 다 보이니까 너무 집중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눈이 저는 훨씬 피곤해요. 근데 밤에는요, 내 불빛만 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요, 내 불빛이 아무리 멀리 비춰지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사장님들. 고속도로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예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예요. 부산 가는 길이에요. 300m, 500m 비춰지지만 그 뒤는 칠흑같이 어둠이지만,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목적지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비게이션에 찍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게 믿음 영역 아닙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미 여러 목적지에 가보셨으니까. 그런 원리가 똑같이 이 지도에서 이 400km, 500km를 헤드라이트로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 하루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내 하루의 영화를 찍어보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 후, 10년 후 나의 하루.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갖고 싶으신 거, 하고 싶으신 거, 되고 싶은 사람, 보내고 싶은 여가 생활은 누구랑 보내고 싶은지, 어떤 취미를 갖고 싶은지,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감독 여러분, 주인공 여러분, 엑스트라도 여러분, 편집자도 여러분. 네. 그 영화를 만들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이 꿈에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룰 건가? 5년 뒤에, 3년 뒤에, 한 달 뒤에, 그 기간을 합치면요, 그게 바로 목표가 됩니다. 목표에는 1년 목표도 있고, 한 달 목표도 있고,
매일 목표도 있으시겠죠. 매일은 우리 굿모닝 루틴으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건강관리 루틴을 하고 계실 테고요. 또 각자 생각하시는 한 달 목표, 1년 목표, 또 3년 목표, 앞으로 비전 보너스, 또 6년 목표, 또 길게는 12년 목표 이렇게 세우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